와우. 미스터 탄수화물, 미스터 글루텐, 왜 아직도 안 내렸어요? 야, 아니 일주일 동안 저희 기차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신 겁니까? 네, 지난번에 빵이 많아갖고요. 빵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여기 있었어요. 예, 아, 옷도 안 갈아입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직 하실 말씀이 예, 많이 아직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머리가 쥐어 짜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뭔가 좀 하나씩 채워가니까 그럼요. 너무 신나요. 내가 더 말랑말랑해지셨다고. 말랑말랑이죠. 푸딩 브레인이에요. 확실히 사람은요 뭐 이게 좀 머리 쓰는 거를 하긴 해야 돼.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은 뭘 좀 배워볼까요? 오늘은 네. 중력입니다. 중력이요. 그 특상대성 이론보다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아닐 것 같은데. 이 또 중력 얘기하시니까 또 이게 또 연관이 있는 게 앞에 사과빵이 그러니까 우리 빵범준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뉴턴이잖아요. 드십시오. 예. 네, 뉴턴. 뉴턴이 맞아요. 중력을 발견했고 사과 뚝떨 하면서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 약간은 과장이 좀 있어요. 그것도 과장이요? 이게 사실 사과 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과가 떨어진다. 그렇죠.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은 솔직히 저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조금 아니 뭔가 떨어지는 거 보면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그렇지라는 생각은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잘 익었네. 네, 잘 익었네. 번식할 때가 됐구나. 네. 그냥 거기서 뉴턴이 약간 새로운 생각을 한 게 그게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진화론에서도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는지 설명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요? 어떻게요? 태초에는 사과가 모든 방향으로 떨어졌어요. 그 중에 땅에 떨어진 사과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진짜 잘 익어서 그런 그게 건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모든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약간 소피스트의 논리 같은 거. 교수님 너무 구석에서 오래 주무신 거 아니에요? 농담을 한 얘기 들어도 너무 재밌긴 하더라고. 중력이라는 게 물리학자들에는 자연과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가지 힘 중에 하나. 네. 그 네 가지 힘이라는 게 중력 말고도 강한 핵력, 예. 약한 핵력,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강한 핵력. 핵력? 핵. 핵. 그 핵.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 그러면 앞에 세 개 있잖아요. 전자기력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그렇지. 그 약하고 강한 핵력. 강한 핵력. 그 강한 핵력은 전자기력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중성자. 있죠. 그런데 양성자는 말 그대로 전하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원자 핵은 진짜 작거든요. 그 안에 양성자 두 개가 있으면 서로 밀어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다른 힘이 있어야 한다.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핵력이에요. 강한 핵력. 그러면 약한 핵력은요? 태양이 빛을 내잖아요. 예. 그게 핵융합 때문인데 그렇죠. 핵융합이 가능하려면 약한 핵력이 있어야 돼요. 그 태양이 빛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한 핵력이죠. 좋습니다. 그럼 사력 중에 지금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그쵸.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중력이라는 게 우주에서도 있었어요? 중력은 모든 곳에 있어요. 모든 곳에 그래서 있다. 서로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들, 물체들이 있으면 둘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중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중력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구가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뭉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하긴 그러네요. 네, 뭉쳐 있는 것 자체가 중력이야. 아주 동그랗게 딱 그냥 분명히 저 안에서 일정하게 잡아 당기기 때문에
완벽한 구 형태를 띈 게 아닌가.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일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는 좀 덜 잡아당기고 여기는 약하게 잡아당기면 모양이 삐뚤삐뚤삐뚤삐뚤하겠지. 맞아요. 잡아당기니까 동그래져.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 그 느낌으로 왕관 모양으로. 왕관 모양으로 가겠지만. 근데 중력을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물체들은 동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물체는 안 동그랗잖아요. 예. 왜 나는 안 동그랗죠? 태양은 동그랗고 지구도 동그란데. 그러네. 좀 가려서 똥 땡기나? 안 그러면 우리도 같이 땡기려면 우리도 땡그래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예. 중력이 약해서 그래요. 아. 중력은 물질이 많아지면 상한이 없이 계속 커지기만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처럼 작은 존재의 경우에는 예. 크지 않죠. 예. 따라서 중력이 약해서 우리는 안 동그래도 돼요. 교수님 그러면 중력이 너무 약해서 우리는 안 동그랗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힘들이 우리를 안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전자기력. 그래서 사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훨씬 강하니까 우리가 안 동그래요.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강하다는 거는 지금 우리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력이 전자기력보다 강하다면은 여기 있는 이 컵, 이 빵 전부 땅으로 떨어져야겠죠. 컵을 이루고 있는 분자와 분자. 테이블을 이루고 있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전자기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자기력 때문에 차은우도 나오고 맞아요. 항성도 나오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자기력한테 고마워야겠네요. 아니 그러면은요 중력이 만약에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중력이 없으면 뜨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그렇죠. 정확해요. 네. 그래서 중력이 없으면은 가장 먼저 대기가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쉴드도 없네. 모든 공기 분자들이 다 날아가 버릴 거고 그러면 살지를 못하겠는데요, 아예? 그렇죠. 바다도 다 증발해서 없어져 버릴 거고 그 나사에서 보면은 실험 그 참가자 이런 거를 모집을 해요. 근데 돈을 엄청 많이 줘요. 한 3천만 원 막 이렇게 주거든요. 3개월에. 센가 보다.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 모든 걸 다 해줘요. 뭐 이렇게 간호사처럼 뭐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왜 실험을 하냐면은 그 우주 공간에 나가면은 중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보도록 설계가 된 거죠. 이 중력을 알게 되면서 이 지구의 메커니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 보이지도 않는 힘을 아니 대체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이런 힘이 세상에 있다고 밝히는 건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중력에 대해서 처음 생각한 사람이라고 하면 뉴턴 아니에요? 뉴턴 이전에 갈릴레오도 유명하죠. 갈릴레오, 그 갈릴레이가? 네. 야 대단하신 분이네 그분도 선배님도. 갈릴레오가 고민했던 예. 문제가 직접 실험을 하거든요. 예. 높은 탑에서 대포알, 큰 대포알하고 총알을 떨어뜨려요. 오. 딱 떨어뜨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거의 똑같은 시간에 땅에 닿는다는 거를 봐요. 같이요. 예. 근데 약간의 차이가 나긴 약간 했었어요. 있긴 근데 있는데. 그게 거의 차이가 없이 떨어진다라는 걸 보고 갈릴레오가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떨어뜨리면 똑같은 속도를 갖는다라는 거를 유추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학교 다닐 때 어렴풋이 좀 배웠던 것 같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무게가 다르잖아요. 볼링공하고 예를 들어 깃털하고 떨어뜨려 보면은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요? 깃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 심지어 소리까지 다르 슝 하고 후이 이런 다 다른데. 예. 실제로 다르게 떨어지잖아요. 네. 정말 순수하게 공기의 저항 때문이에요. 공기 우리가 저항.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냥 완전 어디 막혀져 있고 막 어떤 시설에서 둘을 같이 떨어뜨리면은 똑같이 떨어져요? 브라이언 콕스였나요? 그 아예 완전 엄청 큰 맞아요. 진공 챔버를 만들어서 진공에. 완전 진공을 만든 다음에 떨어뜨리는 영상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영상이거든요. 슬로우 비디오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둘이 너무 같이 멋있어요. 나란히 이렇게 딱 떨어져요. 정확히 똑같이 떨어져요. 기가 막히네요. 왜 같은 속도로 떨어질까요? 그걸 이제 설명을 제가 좀 해보고 싶어서 네. 여러분들 뭘 또 다 가지고 오셨어요? 싫어하시는 수식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수식은 저는 해석이 안 되는데
근데 이 수식이 좀 재밌어갖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F는 MA 다들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네, F는 MA. F는 MA. 네, 뭐가 또 같은 거죠. 이게 힘이고요. 네. 이게 질량이고요. 질량이고요. 이게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힘을 주면 질량 M인 물체의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식이에요. F는 MA. 네. 그 다음에 우리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자, 이거를 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무게. 중력장 안에서 어떤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무게는 힘이에요. 무게는 힘. 예. 이 무게는 질량. 제 몸무게가 70kg이다. 예. 70kg보다 조금 안 나가요. 예, 70이라고 하죠. 70이라고 하고. 70kg이라고 네. 하고.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 얼마? G. 중력 가속도 G가 우리- 값이 얼마죠, 보통? 9.8이죠. 9.8입니다. 네. 9.8 왜 미터 9.8 퍼 되지? 세컨드. 아, 이게 측정할 수 있거든. 지구에서는 9.8로 가자. 네. 예. 측정해 보니까 이 값이 나온 거죠. 질량 70kg의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무게 받는 힘은 686 뉴턴이 되죠. 사실 제가 여기서 소개해주고 싶었던 계산식이 뭐냐면요. 네. 이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면 그건 mg가 되고요. 그렇죠. 오른쪽은 그냥 ma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m이 없어지잖아요. 질량이 소거된다. 그럼 a가 g죠. A는 G, 예, 예. 이게 가속도거든요. 예. 가속도가 m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질량이 가볍든 질량이 무겁든 무겁든. 가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갈릴레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 이렇게 지워도 되나요? 이게 엄청나게 심오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있는 M은 중력을 얼마나 받는지를 측정하는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력 질량이라고 불러야 돼요. 네. 한편 이거는 중력이랑 상관없이 질량이잖아요. 네. 이거는 얼마나 큰 관성을 갖고 있는지, 즉 밀었는데 얼마나 얘가 안 움직이려고 버티는지 측정하는 거에서 이 M은 사실 관성 질량이에요. 아, 관성 질량? 그래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고 가정해야 이게 사라지고 갈릴레오의 결과가 얻어져요. 같은 값이어야 되네, 그러면? 네, 근데 그게 같은 걸까라고 고민한 사람이 사실은 오늘 후반에 나올 아인슈타인이고요. 와. 여러분이 요 식에서 M을 양쪽에서 지울 때마다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M 천재가 천재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현대 물리학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뭐 당연히 떨어지는 물체가 질량이 무겁든 가볍든 가속도가 똑같네? 그럼 똑같이 떨어져야지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 처음 한 사람이 갈릴레오죠. 미국 아폴로 15호를 달에 보냈을 때 맞아요. 나사의 이 우주인이 이 실험을 하겠다고 깃털을 지구에서 달로 갖고 간 거예요. 달에서. 근데 이야. I guess one of the reasons we got here today was because of a gentleman named Galileo a long time ago who made a rather significant discovery about falling objects in gravity fields. Well, in my left hand I have a feather. In my right hand a hammer. And I'll drop the two of them here and hopefully they'll hit the ground at the same time. How about that? That proves that Mr. Galileo was correct in his findings. 저 그게 그렇게 감동스럽더라고요. 이 실험 굳이. 때문에. 네. 그걸 한다고 무슨 실용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궁금한 걸 못 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런 이런 실험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감동스러워요. 사실 제가 제 입장에선 마지막 중세 과학자이자 최초의 현대 과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접경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갈릴레오까지만 해도
땅 근처에서 일어나는 지상의 운동하고 별들이 움직이는 천상의 운동은 독립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서로 다르다. 그러다가 뭐 사과 떨어지는 거라 천체의 움직임이나 다 똑같은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처음 명확히 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중력이라는 게 단지 이 땅, 지구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름에 하필이면 뉴가 들어있네요. 새 시대를 열어. 뉴턴. 그 뉴턴의 책에 그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네. 물리학자의 책에 실린 그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보면 그렇게 아름답질 않아요. 근데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또 이것도 그려도 되겠다. 어떤 그림인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뉴턴이 책에 어떤 그림을 소개하냐면요. 커다란 지구를 이렇게 그려요. 지구. 산을 이렇게 보여요. 맞아요. 이렇게 보여줘요. 산을. 예. 그리고 여기서 뭘 던지는 거예요. 사과를 천천히 던지면 뭐 가다가 떨어지겠지. 떨어지지. 예. 그럼 조금 더 빨리 던지면 더 세게 던지. 가다가 떨어지겠지. 그렇죠. 더 세게 던지면 거리가 가다가 떨어지겠지. 예, 예. 더 세게 던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돈다고요? 그냥? 돌아서 다시 원점. 네, 자기 뒤통수에 운동. 그래서 이 그림으로 뉴턴이 설명한 게 뭐냐면 그냥 돌멩이 이렇게 던져서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이나 한 바퀴 지구를 뱅글뱅글 도는 운동이 정량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달의 운동이나 살살 던져서 바로 앞에 떨어지는 사과와의 운동이 똑같은 거다. 비유를 하자면 뉴턴은 달을 왕 사과로 만든 거네요. 왕사과? 큰 사과. 큰 사과로 본 거야. 이 정확한 표현인 게 수제자 이대한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비유만이 아닌 게 뉴턴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중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속도를 계산하고 사과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가속도를 비교해서 그게 자신이 찾아낸 중력 법칙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붙인 이름이 있죠. 이 법칙 이름. 법칙의 이름이 있죠. 뭡니까? 이거를 만유인력?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 맞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사실 제 주변 물리학자들이 네. 이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해요. 근데 만유인력은 무슨 뜻일까요? 만물은. 이게 만유가 네. 모든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죠. 근데 현대에서 안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만유라는 표현이 사실 마음에 안 들고요. 어떤 이름 원하세요? 조금 있다. 근데 예. 인력은 무슨 뜻까지? 인력. 사람의 인은 아닐 거 아니. 아니에요. 예. 그게 끌 인자예요. 잡아끈다. 아, 그래서 가박끄느니. 그런데 인력이라고 하면 이게 중력인지 전자기력인지 그러네. 그게 예. 없잖아요. 그래서 만유 인력이라는 표현이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만유 중력. 제 주변 물리학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이름은 보편 중력이에요. 보편 중력. 보편은 우리가 쓰는 단어고 네. 중력은 힘의 성격을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중력은 꼭 들어가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뉴턴도 이거를 유니버설 그래버티라고 불렀거든요. 그걸 직역해도 보편 중력이 맞아요. 아름다운 공식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빌려드려요? 아니요. 교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우리 이대한 교수님도 알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다교 이거 알잖아요. 이 정도는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과 교수가 나뉘는 거지. 아니 그 F는 G 정력 상수의 R 스퀘어의 라지 M 스몰 M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까지 내가 보니까 아는데 모른 척하면서 은근히 점수 따는 거 같아. 오늘은 약간 그래. 약간 점수 따는 거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일타 강사님 만나서 물리 컴플렉스 좀 치유한 것 같아. 너무 웃겨. 근데 컴플렉스가 있대. 대학 교수가. 나 이게 너무 재밌네, 진짜.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된 게 수학이랑 물리랑 컴플렉스가 좀 있는데 그 공부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부머리가 있죠. 중힘이고 이거는 거리, 두 물체 사이 거리 그리고 큰 물체의 질량, 작은 물체의 질량 거기다가 중력 상수 셋이서만 지금 고개 흔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수식은 수식은 여러분 진짜 솔직히 수식은 힘들어요. 빵범준 교수님이 우리 또 저같이 이제 약간 그 뭐랄까 공식이라든가 수식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식이 이게 힘이고요. 힘. 물체 사이에 얼마나 강하게 서로 잡아당기는지 힘. 그 힘의 크기가 F고요. 그 다음에 R은 보통 물리학자들이 R이라고 적으면 되게 거리예요. 둘 사이의 거리. R은 거리.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데프콘님과 항성님이 지금 한 1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럼 그럼 그냥 R이 1이에요. 그냥 R. 그다음에 각각은 이제 두 분의 질량이에요. 질량. 그래서 아마도 누가 라지 M일까요? 물리학자들 크네. 보통 더 무거운 질량이 큰 물체를 라지 M으로 적어요. 두 물체가 있고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그걸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크기가 그 값에 비례한다는 거죠. 똑같다. 그러니까 두 분이 무거우면 질량이 더 크면 중력이 커져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런 중력 설명할 때 학생들 괴롭히는 질문이거든요. 해볼게요. 자, 사과를 들고 있다가 놔요. 사과가 떨어지죠. 근데 물리학에서 뭘 배우냐면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똑같아요. 근데 왜? 지구가 안 떨어지고 사과가 떨어지잖아. F는 MA잖아. MA. 물체가 얼마나 빨리 가속하는지는 가속도예요. 근데 A가 M분의 F가 되잖아요. 힘이 똑같아도 질량이 무거우면 가속도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나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똑같은데 지구의 질량이 사과의 질량보다 무지막지하게 크니까 지구는 안 움직이고 사과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센 놈이 있으니까 약한 애가 움직여라. 그러면은 이게 별도 서로 뭐 끌어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얘네들은 안 당기냐 이거죠. 이거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막는 또 뭐가 있는 거죠? 없어요. 그러면 계속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흥미롭게도 돌면 거리가 줄어들지 않아도 돼요. 그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지구고요. 이게 사과예요. 사과예요. 얘가 지구가 얘가 사과가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근데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없어졌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돌다가 얘는 안 당겨. 그냥 계속 길을 돌까요? 잃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저는 어렸을 때 그거 시골에서 해봤었거든요. 이거 쥐불놀이. 철사에다가 깡통 매달고 그때 손과 이 깡통을 연결하는 철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잡아당기는 중력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 그럼 날아가죠. 날아가죠. 그런데 실제는 얘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힘이 중력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기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그리고 쥐불놀이 할 때 계속 돌리면 똑같은 거리로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있어도 얘가 공전하면 거리가 줄어들지 않고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도 어쨌건 인공위성도 그 중력이 맞아요.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중력 때문에 그 각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맞아요. 쏘는 거지. 이렇게 우주의 중력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알게 된 거는 뉴턴 덕분에 뉴턴이. 들었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뉴턴 살았을 당시만 해도 물리학이 사실 명확하게 다른 학문 분야랑 구별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 당시에 뉴턴은 스스로를 자연 철학자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정작 자기는 철학자라고 그랬다고요? 자연 철학자? 뉴턴을 수학자들은 수학자라고 해요. 맞아요.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라고 하고. 두 개 다 전공했네요. 수학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미분 적분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냥 여기까지만. 미분적분 업적도 없습니까? 영국의 조폐국장을 하셨어요. 영국의 조폐공사 사장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갔죠? 거기서 영국 돈이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은하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갈았지? 깎아서 팔으려고. 그러면은 은가로 모아갖고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겨. 이거 복사구나. 당시에 유통됐던 은화 금화 보면은 처음에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나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동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그 맨 바깥쪽에 뭐 있는지 아세요? 까끌까끌하게. 그렇지. 까끌까끌하게 톱니 모양 톱니 있잖아요. 모양. 이거 뉴턴이 만든 거예요.
진짜로? 통전 여기 왜냐면은- 이거 갈았냐 안 갈았냐. 이게 없어지면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뉴턴이한 거예요. 그게 우리 동전에도 있는데. 사실은 뉴턴이 많은 부를 쌓았다고 하는데 투자? 그렇죠. 실패? 뉴턴은 주식에 완전 실패했어요. 아이고. 약간 그때 당시에 남겼던 말이 뭐냐면은 이런 주식까지 나는 우주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었다. 명화 같네 삶이. 진짜. 자기 계좌를 미분해 버리셨잖아요. 중력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웠고 달이 왜 지구를 도는지도 너무 쉽게 뭐 알려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그럼 오늘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아니 이러면 또 안 될 것 같은 게 아인슈타인 얘기를 또 예고를 딱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제가 기차 처음 탔을 때 네. 이 특수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물체 관찰자가 가속도가 없을 때 0일 때 성립하는 이론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가속도가 있을 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요. 더 일반화한 건데요. 근데 중력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왜 나와야 되죠? 이게 정말 이거 뉴턴 건데. 예. 아니 관찰자의 속도가 변한다는 거랑 중력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또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고 실험 오케이. 우리가 지금 기차칸에 타 있어요. 네. 있죠. 우리 발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느끼죠. 네. 그게 다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우주에 이거밖에 없어. 이 칸밖에. 우리 아래에 지구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기차칸이 만약에 위로 엄청나게 빨리 들어 올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중력 이 힘을 느낄지 안 느낄지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는 거예요. 이 기차칸 전체를 누가 위에서 들고 휙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는 힘을 느끼죠. 휙 쭉 올려. 올리면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밑에 예를 들어 체중계를 올려놓고 얘를 올려놨어요. 네. 그럼 지구가 이 사과를 잡아당겨서 중력을 사과가 느끼는 건지 그게 아니라 이 전체를 누가 휙 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과가 아래 자기 밑에 있는 체중계에서 무게가 눈금을 가리키는 건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사실 반대였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져서 엘리베이터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떨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또 같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뜰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게 중력과 관찰자가 가속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효과가 같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력과 아까 그 얘기예요. 우리를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잡아당기고, 건지 예. 위에서 누가 휙 들고 있는 건지 구별할 수 없다. 그걸 약간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중력이 관성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관성력은 가속하는 좌표계에 작용하는 힘. 관성력이? 네, 그걸 관성력이라고 해요. 자, 관성력 좀만 쉽게 해요. 관성력. 버스를 타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우리가 앞으로 맞아요. 쏠리는 거는 그렇지.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버스랑. 그렇지. 근데 버스가 멈추면은 나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힘 때문에 앞으로 가지.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력이 관성력이다. 그렇죠. 다시 엘리베이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 엘리베이터 좋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다 체중계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저는 무게가 찍히잖아요. 70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자유낙하면 0이 찍히죠? 네. 근데 누가 위에서 땡겨요. 그럼 또 70이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몸무게 70과 우리가 가만히 서서 중력이 작용할 때 70이 같다. 같기 때문에 가만히 몸무게를 재고 있는 상황도 사실 누군가 땡긴 것처럼 그거 우리가 똑같다는 움직이고 거예요. 있는 상황과 같다는 거잖아요. 등가 원리라고 부르는 거죠. 등가? 등가. 네. 등가 같다. 그래서 아까 제 앞쪽에 그 우리가 MA와 MG를 MM을 삭제시킬 수 있었던 게 지금 거기로 돌아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식에서 MA에 있는 M은 관성을 재는 거고요. MG의 M은 중력을 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지웠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거예요. 아,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이네요, 지금.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관점의 차이거죠.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중력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데 앞에서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결국 시공간에 관계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가속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오게 되면 이제 가속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공간이 판판하지 않고 휘어져야 된다는 게 바로 이래서 나오는 얘기. 시공간이 휘어진다. 가속이라는 게 중력과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얻은 게 결론은 움직이지 않아도 무거운 물체가 어디 있으면 그 주변의 시공간이 변형돼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데. 이해했나요? 아니 근데 무거운 물체가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 논리를 또 뒤집어 버렸구나.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에 대한 거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가속도가 0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속도가 생겼어요.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시공간이 변해야죠. 변형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가속도의 효과가 중력의 효과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도 무거운 것만 있어도 변형이 있어야 된다. 그 주변의 시공간이 변해야 안에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시공간이 변형이 있어야 된다. 왜? 중력과 관성력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돼요. 아인슈타인은 정말 제가 담을 수 없는 그릇이세요. 너무 큰 그릇이야. 저 아직 사실 잘 이해 안 돼요.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거. 네, 이해 안 되고 시공간의 휘어짐과 가속도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가면서 시공간을 본 게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관찰자의 속도가 변하죠. 네, 변하면 어떤 일이 그 일어나요? 시공간이 변해야죠. 왜 시공간이 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될까요? 네. 그러니까 등가 원리는 우리가 가속하고 있을 때 느끼는 것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력을 일단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계속 변하는 관찰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공간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선 시공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은 그 사람의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변하진 않아요.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변해. 그럼 시공간이 변해야죠. 그래서 시공간이 변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전 이해했어요. 드디어 이해한 것 같아. 이대한 교수님이 설명 한번 해봐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을 때는 아주 빠르게 가고 있는 우주선을 상정했잖아요.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왕복하면서 얘기했잖아요. 1년. 그 상황에서는 지구에서 본 것보다 거리도 짧아지고 시간도 느리게 짧아지고 예. 그렇죠. 근데 그 중간 사이에서 어쨌든 가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속을 하는 동안 거리가 계속 짧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시간도 점점 우리가 그 사람의 시계를 보면 느려지죠. 느려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시공간이 휘네요. 변해야죠. 그러니까 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변하네요. 말고 시공간이 변한다라고 변하네요. 가속 운동할 때 그렇죠. 시공간이 휜다. 예. 이건 이해가 그런데- 됐고 근데 등가 원리 때문에 맞아요. 가속 중력이 운동을 하는 같다는 것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무거운 물체만 있어도 시공간이 휘는 거야. 예, 맞아요. 어유 완벽 정리. 드디어 처음 이해했어 이거는. 그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시각화를 잘한 아주 멋진 동영상이 있어요. 시공간이 휘어진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거 트램폴린 아닙니까? 이분이 가운데 공을 무거운 걸 하나 놨잖아요. 네. 저게 일종의 태양. 무거운 천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가운데 이 공이 있으면 이 천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쇠구슬을 이 지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계속 주위를 돌면서 예, 움직이죠. 예, 빨려 들어가진 않고. 이게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일반 상대론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거운 물체가 어쨌건 시공간을 좀 휘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그래서 이렇게 중력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뉴턴의 관점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에서는 이 천이 없어요. 그냥 이 작은 구슬을 이 가운데 있는 무거운 공이 잡아당겨서 돈다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가운데 놓인 무거운 공하고 이 행성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무거운 공은 얘를 휘게만 한 거예요. 질량이 무거운 게 있으면 이 무거운 질량 근처에 시공간이 휘어요. 근데 물체가 오면 물체가 씌워진 시공간 위에서 도는 거죠. 어쨌건 시공간이 휘어 있는 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와도 얘네들이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를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또 하신 거죠. 맞아요. 예. 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또 여기서 막혀 있는 포인트는
휘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부여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공간을 휘었을 때 왜 지나가는 천체나 물체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력장 안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시공간으로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긴 해요. 아, 시공간이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자기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요. 휘어진 시공간에서. 예를 들어 지구 표면 이렇게 지구본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본에서 우리가 적도에서 출발해서 북극으로 가요. 그냥 계속 걸어가. 그러면 지구를 관통하고 안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난 앞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갈 때 우리 지도를 쫙 펴면은 비행기는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게 직진으로 가는 거고 최단 경로로 가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주어진 행성 혹은 항성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한 번만 그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보면 태양 주변으로 지구랑 달이 같이 돌고 있잖아요. 돌 때 최단거리로 가는 방향은 그 조심하게 최단거리가 길이는 아니고 시공간, 시공간. 4차원에서의 4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공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재밌는 이렇게 아이디어네. 도는 것보다는 그치. 이렇게 돌면서 가는 게 그치. 최단거리다. 그렇지. 좋은 얘기. 그렇게 해서 맞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이라서 혼동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1960년대에 존 휠러라는 물리학자 교수님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물체는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시공간은 물체한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작용에 있는 거죠. 물체는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시공간은 자 이렇게 휘었으니 너는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이건 자연의 계약이야. 그런 거잖아요. 이해하셨으니까 제가 또 욕심이 나는 게 중력장 큰 별 주변에서 별빛이 휘잖아요. 네. 그 왜 휘는지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중력과 가속하는 효과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래로 세게. 네.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빛을 쏘면 이 사람은 이 빛이 그냥 똑바로 가는 걸 봐요. 이 안에 있는 사람 자기가 보여요. 근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보면 얘가 그동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출발한 빛이 다음에는 떨어진 다음에 여기 닿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의 빛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는 거지. 네. 근데 그게 가속하는 좌표계에서 빛이 휘는 걸 설명했는데 아까 가속하는 사람이나 중력을 구별할 수 없잖아요. 결론은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휜다. 그렇게 해서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휜다. 근데 그럼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빛이 더 많은 거리를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그래서 봤을 때는? 시간이 왜 그 중력이 있으면 느려지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얘가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고 나중에 빠르잖아요. 처음엔 시간이 우리가 보면은 조금 느리게 가요. 근데 나중에 속도가 빠르니까 많이 느리게 가죠. 네. 그럼 그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 차이 있죠. 네. 훅 떨어지는 차이. 그 차이가 가속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또 뭐라 그랬죠? 가속하는 효과와 중력의 효과를 구별할 수 없잖아요. 결론은 아래쪽이 중력이 강하잖아요. 중력이 강한 쪽에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 중력이 그러니까 시공간 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간도 느리게 가게 하고 시간도 느리게 하게 빛도 하고, 휘게 하고. 빛도 휘게 하고. 근데 너무 잘 알겠어요. 내가 또 밖에서 관찰자로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가지만 밖에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지 엘리베이터 여기 있다가 나중에 여기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마법은 아니고 그냥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래 거예요. 야만 돼요. 지금 요 부분 이해했어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참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충격받으셨구나. 희한한 세상이네. 근데 이게 다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작아서 그렇지. 맞아요. 요즘은 시계가 너무 정확해갖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여기서 여기보다 시계가 늦게 가야 되잖아요. 그걸 재요. 이제 기술이 그렇게 돼요. 이제는 공식 이런 걸 안 하고 직접 눈으로 재. 시계 스위스 거예요? 아니 원자 시계라고 스위스제로 안 돼요. 원자 시계요? 원자 시계가 있어요? 요즘 어느 정도냐면 요새는 몇 센티미터 차이를 재요. 아,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획기적인 생각을 왜 또 하게 됐을까요?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도 사실 그 당시
뭐 세상이 돌아가는데 아무 뭐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설명 못한 게 좀 있었어. 설명 못하는 거 약간 의문점도 있긴 있었군요.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수성의 궤도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성의 궤도가 한 100년마다 어느 정도씩 차이가 나요. 뉴턴의 이론으로 계산을 하면은 오차가 생겨요. 그 이론이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벌칸이라고 하는 맞아요. 가상의 행성도 존재를 했어요. 그 조그마한 행성이 수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 존재를 한다면은 관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밝혀져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의 이론이 나오고 그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수성의 궤도를 적용을 했을 때 완벽하게 오차 없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 방금 얘기하신 그거를 보임으로써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맞아떨어진다. 라고 하다가 소름 그다음에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그 일식 때 보통은 일식이 아니면 태양 가까이 있는 별빛은 못 보거든요. 태양이 워낙 밝아서. 근데 일식이 일어났을 때 태양 뒤쪽에 있는 별빛이 태양 주위를 지나면서 중력으로 인해서 별빛이 휘는 거를 관찰했죠. 그럼 뉴턴의 이론을 어떻게 보면 좀 뒤집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뉴턴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요. 별개로 생각했어요. 분리되어 있다고. 아인슈타인은 다른 걸 얘기한 뉴턴은 거잖아요. 시공간이 딴 거다. 딴 거다. 아예 딴 거다. 특수상대성이론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 엮여 있다.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이 있으면 그 주변에 얽혀 있던 시공간이 복잡하게 꼬인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학계에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뉴턴이 훨씬 더 선배 아닙니까? 선배죠. 선배인데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약간 다른 걸 내놨어요. 예,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학계에서 족보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예. 지금도 뉴턴의 역학을 건드리는 건 되게 금기시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근데 물리학에선 어땠어요? 아마 뉴턴이 물론 먼저 죽었잖아요. 네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고 뉴턴이 이걸 이해하면 뉴턴은 기뻤을 거예요. 아 오히려 당연하죠. 근데 후배가 또 다른 것들을 찾아냈네. 과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저기 슬퍼하는 과학자는 저는 제대로 된 과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이렇게 더 멋진 발전하는구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으면 뉴턴이 고마워하지. 너 말이야 후배가 그랬을 리는 전혀 없어요. 좀 약간 좀 신기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과학자분들은. 아 근데 저는 지금 약간 로맨틱한 느낌이 좀 있는 게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뉴턴의 세계관이 되게 로맨틱한 세계관이잖아요. 질량이 있는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네. 근데 아인슈타인의 세계관은 로맨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되게 로맨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어떤 그 본성, 우주의 어떤 참모습을 아인슈타인이 있기 전까지 다들 약간씩 오해를 해오거나 잘 몰랐는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 우주에 출연하면서 우주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 잘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그렇게 생각해요. 만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뭉클한 게 있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나게 된게 우주에 아닌가. 그 인간이 없다면 우주가 얼마나 서운해할까. 그렇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오늘 교수님 2주 동안 우리 아덕으로 또 아인슈타인 또 전도사로서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이제 저 내려도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오늘은 특히나 너무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느라고 빵도 안 드셨어요. 자 지금부터 먹방 타임. 먹는데? 지구 최강의 정모. 물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면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져요. 양자역학이 데뷔한 날입니다. 아 양자역학. 저 같은 초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양자역학은 진짜 어렵거든요. 양자는 되게 쉬워요.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양자 개념을 굉장히 굳건하게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놓고서 양자역학은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왜 반대를 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메커니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베이 회의를 정점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한쪽은 아인슈타인파고 한쪽은 뉴키즈 온 더 블락파야. 아예 쌈을 붙였네. 뉴키즈 온더 블락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인슈타인 한번 보자 하더니 도발해오네. 아인슈타인, 이거 넌 봐라.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다음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진짜 약간 창과 거의 방패네요. 대단하네, 두 사람. 그러면 달이 계속 일정한 각도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달이 조금씩 그래도 우리한테 다가옵니까? 아니면 좀 멀어집니까? 반전 하나 얘기해주면은 아까 로맨틱하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제 헤어질 준비하는구나. 그렇지. 네. 근데 멀어져요? 헤어질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씩 해야 점점 돼. 더 멀어져 간다. 그래서 점점으로 가야지. 1년에 3.8cm씩 멀어지고 있어요. 달과 지구의 평균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그 3.8cm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지, 그거를? AI? 놀랍게도 네. 실제로 재는 거예요. 뭘로 재요? 뭘로? 기계로? 레이저를 쏴서 네. 돌아온 시간 재면 되는구나. 돌아온 시간을 재는 거예요.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갔을 때 거울 두고 왔어요. 네. 거울에다가 레이저를 쏴요. 그때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달이 멀어지는 이유도 이 밀물 썰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요? 썰물 밀물이 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이대한 교수님이 달이고 제가 지구예요. 이대한 교수님이 저를 지구에 중력을 작용하면 저한테 주변에 있는 바닷물이 이쪽 방향으로 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잡아당기니까. 네, 근데 지구는 자전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물은 계속 그쪽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반응력 때문에. 얘가 마찰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물 안에서 돌려고 하니까. 네. 근데 마찰이 생겨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줄어들어요. 네. 그런데 어떤 게 알려져 있냐면 이걸 물리학에는 가군동량이라고 하는데요. 가군동량, 예. 지구의 자전에 관련된 가군동량. 달의 지구 주위를 주변으로 도는 공전에 관련된 가군동량. 네. 그 두 개를 더하면 값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라는 게 물리학에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거든요. 증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 그런데 지구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면 달의 가군동량은 커져야 돼요. 네. 달의 가군동량이 커지는 좋은 방법이 멀리서 돌면 돼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야. 벗어날 일은 없죠, 근데. 벗어나긴 쉽지 않아요. 벗어나기 쉽지 않고. 벗어나기는 쉽지 않고 근데 지구가 맨 처음 생겨났을 때는 지구의 자전 시간이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달도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고 근데 우리가 24시간이 된 것도 그 시간이 몇십억 년이잖아요. 길어요. 그런데도 아직 달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오래 있을 거예요.